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서 일과 에너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이라는 것은 과학자가 하는 일, 선생님이 하는 일, 경찰이 하는 일, 여러 가지 직업에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는데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물체에 어떤 힘을 작용을 했을 때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물체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 또는 힘을 작용을 해서 밀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양을 구하고 싶은데 그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여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일의 양은 힘의 크기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W는 F 곱하기 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W가 1의 양이고요. 힘의 크기가 F고요. 이동 방향이 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했을 때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F라는 값이 변화가 없을 때 1의 양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동거리가 증가하게 되면 W 값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했을 때는 이동거리가 멀수록 한 일의 양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반대로 같은 거리를 이동을 했을 때라면 거리는 똑같지만 힘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작용할수록 한 일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일의 단위를 대문자 J로 표시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1줄이라는 것은 1N의 힘으로 1m를 이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다르게 5N의 힘으로 5m를 이동시키면 총 25줄이라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일의 양을 구하는 것을 한번 봤는데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힘을 작용을 했는데 이동거리가 0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그 공식에서도 W는 F 곱하기 S인데 힘은 작용을 했지만 이동거리 값이 0이기 때문에 0은 아무리 곱해도 0이다 라고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이 된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벽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무거운 바위를 밀어도 그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바로 이동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보시면 되고, 또 물건을 들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있던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집어서 물체를 이렇게 들어 올린다면 일을 한 것인데, 여기 지문에서 말하는 것은 물체를 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조건도 아니고요. 그냥 들고만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체 자체는 이동한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값은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물체가 이동을 하였으나 작용한 힘이 0이다라는 것이죠. 이동을 했어요. 근데 힘이 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의 양도 0이 된다.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이 등속 직선 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속력으로 물체가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이 가해졌다면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하게 되느냐? 아니죠. 그 속력이 조금씩 더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건을 이렇게 들었을 때는 물체에 작용한 힘은 위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이동 방향이 이렇게 이동을 한다면 이런 수직인 관계에서는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일의 양이 0인 경우 이런 거를 통해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는 라고 문제를 물어보던가, 또는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찾는 거 문제가 하나씩은 꼭 나오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의 관계 그래프
그리고 한 일의 양입니다. 우리 항상 과학에서는 그래프가 잘 나오죠. 이런 그래프를 잘 보시고 이런 것은 이런 그래프를 나타낸다, 이런 관계다 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과 이동 거리에서 힘이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물체에 이동시킨다. 그러면 여기서는 10N의 힘으로 일정하게 물체를 이동시키고 있다. 근데 물체 이동 거리는 총 4m가 해당되죠. 우리 앞에서 1의 양은 F 곱하기 S, F가 힘이었고요. S가 이동 거리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두 개의 곱이라는 것은 우리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넓이가 전체적인 1의 양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했을 때 10N에 곱하기 4는 총 40이라는 값이 나와서 40줄만큼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힌트와 단위가 줄이다라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의 관계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계산하는 방법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에너지를 가진 물체가 일을 하면 한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100줄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중간에 일을 했더니 70줄로 줄었다. 에너지 값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 30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로 봤을 때도 움직이는 볼링공이 볼링핀을 쓰러뜨리고, 그러면 쓰러뜨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에너지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물체가 일을 받으면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50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 10N의 힘으로 우리 앞에서 봤던 4m를 이동시켰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미 50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50줄에 10N의 4m를 곱한 값이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 총 40에 90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줄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체가 90줄의 에너지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40줄만큼 증가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너지 중에서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있는 곳에서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놓여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기준면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을 보면 기준면이 달라지면 물체의 높이가 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면이 있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0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로 지면이 있고 책상이 하나 있는데 그 책상 높이가 1m라고 봤을 때 그 책상 위에 물체가 하나 있다. 그러면 기준면을 지면으로 본다면 책상 위에 있는 물체는 1m라는 높이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준면을 책상으로 잡는다면 책상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어디를 기준으로 높이를 측정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 관계를 봤을 때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위치 에너지와 질량 관계는 비례하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또 위치 에너지와 높이 관계를 봐도
그래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질량과 높이의 곱에도 위치 에너지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비례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그래프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기준면으로 어느 높이에 있을 때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수식으로 표현하면 위치 에너지는 9.8, 우리 9.8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중력 가속도라는 값이죠. 그 중력값 곱하기 질량 m의 높이 h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9.8 mh가 위치 에너지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력 에너지에 대한 일과 위치 에너지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일을 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 일이라는 것이 중력에 대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우린 이것을 보았을 때 그만큼 들어 올린 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질량과 속력에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체에 대한 질량 값이 있어야 되고,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얼만큼의 빠르기로 움직이냐에 따라 운동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관계로 많이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각각 비례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밑에 그래프를 봤을 때 운동 에너지와 속력 관계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나타나지만 이거는 이런 형태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운동 에너지와 속력의 제곱이 바로 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량 관계에서도 운동 에너지는 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식으로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는 학년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이런 공식이 있다 라고 해서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 위치 에너지를 봤었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봤는데, 우리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중력에 대한 일을 하면 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의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유낙하 한다라는 것은 위에서 물체가 쭉 하고 떨어지죠. 이때 이만큼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물체가 쭉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쯤에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됐고,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양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 올릴 때는 우리가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때 일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 중력에 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의 값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라는 것은 W는 F 곱하기 S였는데, 그만큼 일의 한 양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9.8의 질량에 들어 올린 높이의 만큼 위치 에너지와 같은 값이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했죠.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자유낙하를 할 때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물체가 쭉 떨어지면서 떨어진 양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만약에 이 물체가 어느 바닥에 있는 물체를 쳐서 일을 했다면 그 바뀐 운동 에너지가 다시 일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고 그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 9.8에 mh가 높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값이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떨어진 만큼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값이 같아지는 거고, 이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일을 했다고 하면 F 곱하기 S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